아니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좀 열심히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드시면서 듣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소개했던 처방이고요. 이 얘기를 지난번에 안 하고 갔더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드시면서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어떤 책이나 이런 거 볼 때, 와, 게지탕을 썼는데 뭐가 나았다. 원래 게지탕은 감기약인데, 게지탕을 써가지고 뭐가 나았다. 게지탕을 써서 뭐가 이상한 게 좋아졌다. 책에 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책에 보면 신묘한 이야기처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신묘하다고 하면 신묘할 수 있는데 그게 핵심이 바로 이 주증입니다. 주증.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각 처방마다 다 하고 넘어갈 겁니다.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주증이라는 게 뭐냐면 그 처방이 치료하는 어떤 특정한 증상이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처방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딱 그 치료하는 요소가 있어요. 딱 요소가. 이게 환자가 호소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책에 보면 이 얘기 잘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두통인데 오룡산을 써서 좋아졌다, 변비인데 이중탕을 써서 좋아졌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와, 신비로운 이야기다, 한방은 신비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책을 보기 시작하면 그게 조금씩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지가 작약탕 오늘 할 부분입니다. 조문에 보면 복만 시통, 복만 복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극에 보면 기릭동동은 구련, 대변비도 없어요. 계지탕증이 구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자기가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방극이라는 게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로 이게 나타날 때 이걸 쓴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주증이 구련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릭동동이라는 사람은 주증이란 관점으로 처방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처방을 썼는데 이상한 병이 났고 막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은 복치하시는 분들은 순수하게 복치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뭐 다른 분들은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만 그거는 보는 사람의 여러분들 보고 싶은 대로 보시면 돼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복증입니다. 그러니까 뭐 계지탕증 아니면 여기에서 그러면 계지가 작약탕에 왜 기릭동동은 대변비를 안 넣느냐, 반드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대변비를 보고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를 해보면 상당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거고, 이중탕, 인삼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복통 설사했습니다. 그런데 기릭동동 거기 방극에 보면 치, 심화, 비경, 소변 분리, 혹, 급통, 혹, 흉중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인삼탕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 두 개, 심화, 비경과 소변 분리가 있을 때 쓴다. 그게 바로 주증이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용어가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고 모호하다고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고 조금씩 바꾼 게 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 계지탕 했던 걸 봅시다. 계지탕에 보면 증상들이 발열 한출, 두한 강통, 오한 오풍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충 이런 게 있고, 요거를 좀 보면 발열 한출은 뭔가 기운이 밖으로 들뜨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뭐 이런 표현은 사실은 상한론에서는 싫어하지만 제가 한번 써볼게요. 뭔가 들뜨는 거를 진정시켜주는 이 힘이 약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음허다라고 제가 그 개인적인 의견으로 규정을 해보겠습니다. 두한강통은 뭐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피부가 근육이 쫙 풀려야 되는데 긴장이 되는 거야. 이거는 양기가 완전히 이렇게 발산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양허입니다. 그 다음에 오한 오풍도 내가 이 피부의 양기가 외부의 온도를 완전히 다 이겨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양허입니다. 그게 이제 쭉 섞여 있는 게 이 계지탕인데, 그러면 계지탕의 주증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느냐? 상충 얘기 넘어가고요. 자, 계지탕의 주증은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조문에 다 나와 있어요. 계지탕은 뭐 따로 적을 건 없어요. 두신통, 그 다음에 오풍, 발열 한출. 요게 이제 계지탕의 주증입니다. 자, 보면 두신통과 오풍, 오한은 양기가 겉으로 못 가서 생기는 그러한 증상. 그 다음에 발열 한출은 뭔가 이제 진정이 안 되는 그 증상. 두 가지가 동시에 섞여 있는 이 네 가지가 바로 계지탕의 주증입니다. 요렇게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는 그 외에 특별하게 뭐 소변 분리라든지 소화 불량이라든지 끼지 않는다면 이걸로 모든 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착각하는 게, 그러면 자, 이거 있으면은 다 된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 주증이라는 거는 이게 거의 주 핵심적인 증상인 거예요. 환자가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러냐면 환자가 아프다고 얘기 안 할 수가 있어요. 왜 안 하느냐?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늘 아프거든요. 그래서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혹시 목 아프신 분들 보면 목이 잘 안 돌아가. 분명히 ROM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가. 목도 요거밖에 안 돼. 그런데 별로 안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엄청 불편한 거잖아요. 환자가 인식은 못 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자기는 늘 내복을 입고 늘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타납니다. 환자가 인지를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발열 한출도 그렇습니다. 그 이외의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대변비가 낀다. 이렇게 하면은 그 대변비가 전체적인 증상에서 이 환자가 호소하는 거는 대변비를 많이 호소하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의사의 눈으로 보기에는 발열 한출, 두신통, 오풍이 지배적이면 사실은 변비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전체적인 이 순환만 잡아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변비, 그러면 의서에는 계지탕으로 변비를 나섰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게 위주라는 겁니다. 요거를 하나씩 할 겁니다. 그래서 주증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증은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외운다고, 이게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환기가 하나 낀다. 거기에 계지가 빠진다. 거기에 작약이 들어간다. 그 차이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상한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원방대로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일견 동의를 합니다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처방을 보면서 증상을 보면서 주증을 잡아 나가는 연습을 하면 작방할 수 있습니다. 요럴 때 요렇게 약재를 선별하고 배치를 하네. 그래서 가감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의서에 보면 감기 몸살, 뭐 피로, 두드러기, 요로감염, 눈병, 출산 전후 증후군 이런데 게시탕을 써서 좋아졌다라고 하는 예가 있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글만 보면 출산 전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두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이 낫는 거예요. 요로감염 실제 심각한 요로감염들 제 병원에 이제 수련할 때 보면 게시탕으로 안 낫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알지만 소변이 막 안 나와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열이 39도 40도 나고 오한도 장난이 아니고 뭐 그래 갈증도 뭐 심해지는 경우도 많고 게시탕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게시탕을 기본 베이스로 하면서 이걸 호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요런 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